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단독행위를 배웠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뭐냐?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법률 행위를 분류를 한 건데 이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분류를 했나요? 의사표시의 수입니다. 의사표시의 수 그리고 and 방향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단독 의사표시 하나, 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둘, 합동행위는 다수인데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수가 다수인데 계약이랑 다르게 의사표시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동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합동행위는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합동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실 거예요. 뭐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그래서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상대방이 있는 이런 건 주로 이 단독행위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가 중요합니다. 보면 1번에서 보면 공유지분의 포기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포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소유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제가 이제 이 펜이 있는데 포기를 해요. 아, 나 이상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하면서 그냥 딱 그 제자리에 놔요.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일까요? 아니죠. 그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이 포기가 공유지분의 포기면 또 달라지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이 지분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는데요. 공유는 딱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걸 자기 지분을 포기를 한대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한테 이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의 포기와 공유 지분의 포기는 같은 포기지만 한쪽은 상대방이 없고 한쪽은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 무건대리행위 추인. 무건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 과목에 있는 전 범위에 있는 것을 막 끌어다 써요. 그래서 어렵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무건대리행위라는 것은 한번 볼게요. 대리행위가 우리 민법 시험 범위죠. 대리행위. 근데 대리행위가 뭐냐면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에 상대편이 있어요. 상대방이. 근데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알아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이 법률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사는 땅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리권을 주는 겁니다. 대리권을 줘서 네가 이 사람이랑 법률행위를 해봐라. 이게 이제 대리행위라는 건데요. 근데 무건 대리행위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즉 갑한테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리권을 받지도 않고 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서울에 있는 갑으로부터 이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이 A 부동산을 지금 팔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권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대리권이 없이 하는 대리행위를 그러니까 무권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권 대리행위는 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A 부동산을 팔았어요. 네, 대리권 없이. 그래서 그 효과가 이 본인한테 미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는 효과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은 갑자기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권 대리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계약이 깨진 거예요. 깨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신뢰를 침해한 상태가 됩니다. 신뢰가 침해가 됐어요.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깨졌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냐면 우리 그 법에서는 이런 무권 대리일 경우에 본인 이 사람이죠. 갑이 추인할 수 있는 제도를 둡니다. 추인이 우리가 추자는 과거입니다. 과거 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죠. 아, 내가 보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내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 뭐 어차피 나도 그 물건 팔려고 했어. 해서 이 무권 대리 행위를 그냥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이 과연 어떤 법률행위인가죠? 이 사람이 추인을 하는데 이 법률행위를 이 을과 병 사이에 했던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있어요. 을한테도 추인할 수도 있고 병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그럼 이게 계약이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추인은 이 사람이 하고 싶으면 나 추인할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추인은 그냥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뭐 상계라는 이제 뭐 그 약간 그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상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상계가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갑이 현재 을한테 1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을도 1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 너한테 1천만 원 청구를 하고 그러면 을이 이제 갚아요. 나중에 을이 그래?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1천만 원 또 청구를 하고 이 사람이 또 갚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상계하자. 나 받을 거 너한테 있는데 너도 나한테 줄 거 있지? 응?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퉁 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상계입니다. 상계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이 갑이 이제 상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을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상계하는 겁니다. 그냥 상계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상계 의사 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취득 시의 이유이익의 포기가 또 포기가 나오네요. 다 설명을 한 포기 중에서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유권 포기 받고요. 그다음에 공유지분 포기 받습니다. 근데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취득 시효를 알아야겠죠.
취득시효도 가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기도 하는 용어인데, 이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20년간 그 요건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경우에는 이 점유자가 이 사람이 점유했다고 생각해요. 예,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본래 소유자였던 사람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이 요건을 갖췄으니까 계속 내가 사용을 해왔던 땅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득시효인데요. 취득시효 이익이 무엇을죠? 이게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요건을 다 구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취득시효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를 한대요. 미안하네, 갑한테.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남의 땅을 이렇게 오랫동안 점유를 해왔구나 하면서 미안한 거여서 그걸 포기를 한답니다. 누구한테 포기를 하는 거죠? 예, 갑한테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는데 이 포기가 어떤 계약인가요? 아니죠.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 포기랑 취득시효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설정이 나오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있는데 어떤 재단을 설립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력가죠, 재력가. 이 재력가가 나 이제 좀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겠죠. 재산을 출연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정관 작성,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을 작성해서 이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그래서 단독행위인데 이것은 약간 느낌이 그냥 돈을 던져주는 느낌이죠. 돈을 탁 던져주는 느낌이죠. 예, 소유권을 포기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없는 단독행위다. 왜냐면 소유권 포기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재단법의 설정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예,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나오죠. 보면 1번에서 했던 것 중에 비슷한 게 2번 지문은 하나 있네요. 1번에서 2번은 무권 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죠? 그래서 2번 설명했고요. 나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착오 파트, 의사표시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자기 착각으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가 생각하는 효과 의사랑 난 이런 걸 한번 해야겠다. 효과 의사죠. 자기가 이제 의도하는 의사. 근데 이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 효과 의사를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일치하지 않는데 이 표의자가 이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런 개념이에요. 효과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이 효과 의사랑 표시랑 일치가 되지 않는구나. 근데 그것을 그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것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표의자가요.
109조에서 나오죠. 109조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해가지고 109조에서 나옵니다. 민법 109조에서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취소의 성질이 뭐냐는 거죠. 취소 계약이에요? 을이랑 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취소는 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단독행위로 하는 겁니다. 계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도 아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는 거예요. 3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갑이 미성년자인데 19세 미만이죠.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람이랑 이 계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한마디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하면 취소권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주로 법정 대리인이 되죠. 법정 대리인 을이 있다고 해보세요. 봅시다. 이 사람이 동의 없이 하면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누구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있죠. 네 법률행위를 내가 동의를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나왔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유언은 자기 혼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물론 방식은 우리 민법에서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없어요. 예, 유증도 마찬가지로. 유증은 뭐죠? 유언서에 쓰는 거예요. 나는 이 A 부동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네, 답은 나왔고요. 이제 5번 봅시다. 계약 해제가 나옵니다. 계약 해제. 이것은 우리 시험 채권편에 나오는 제도입니다. 해제는 계약만을 대상으로 해요. 계약만을. 우선 그것만 아셔도 됩니다. 현재 첫 시간에는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이건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에요. 어떤 사유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유가 이 사람이 이행을 지체한대요.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 계약을 맺었으면 어떤 채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중도금이라고 했습니다. 중도금을 줘야 하는데, 중도금 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금을 늦게 주는 거예요. 이행 지체. 아니면, 또는 그 이행이 불능이 됐어요. 뭐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을 하는데, 해제권을 행사를 하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건 아실 필요가 없고, 해제권, 계약에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해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계약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건 계약 아니죠. 우리 해제권이 발생해서 그냥 해제하면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의 어떤 동의를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 봤는데 1, 2, 3, 5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4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예, 아시겠죠?